한국 시간으로 2월 18일 0시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에서 울버햄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전경기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의 극적인 어시스트에 힘입어 승리를 쟁취한 토트넘은 다시 챔스권 진입에 성공했고 아직도 선두와의 거리는 가시권 안에 있었는데요. 게다가 브라이튼전에 이어 연속으로 홈에서 치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좋은 홈 기록을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트로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울버햄튼전은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야만 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고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된 유럽의 코리알 리거들이었지만 팀에 돌아가자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주전으로 출전하며 계속해서 유럽에서의 위대한 발자취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레버쿠젠전과 챔피언스리그 라치오전을 뛰었고 손흥민은 교체로 투입되어 다시 한번 극장 승리를 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기념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벌써 10골로 팀 내에서 최다골을 기록 중인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만날 수 있는 이번 시즌의 EPL 마지막 코리안 더비였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아시안컵 도중에도 가벼운 부상으로 조별리그를 결장하기도 했었고 또 대회 직후 장거리 비행으로 곧바로 클럽에 합류했기 때문에 여전히 몸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곧바로 출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에 황희찬은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이로써 축구 팬들은 다시 한번 코리안 더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토트넘은 여전히 비카리오와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 손흥민 같은 주요 핵심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주전 풀백 2명인 포로와 우도지가 부상을 입고 말아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우도지와 포로의 결장은 전력상으로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의 공세는 초반부터 매서웠는데요. 특히 측면 쪽에서 날카롭게 들어가는 손흥민의 크로스와 스루 패스가 울버햄튼의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울버햄튼의 속공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았고 특히나 황희찬 선수의 뛰어난 공간 인지 능력이 세컨볼 찬스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초반 5분경 울버햄튼의 슈팅이 비카리오를 맞고 튀어나왔고 그 공을 황희찬 선수가 잡았으나 너무 힘이 실린 나머지 이 공이 공중으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날렸어도 여전히 울버햄튼의 공격은 조금씩 먹혀들었는데요. 토트넘은 포로와 우도지가 빠졌고 이는 결국 후방 빌드업의 조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의 압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며 공을 헌납했고 그로 인해 울버햄튼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게다가 가장 악명 높은 심판으로 유명한 앤서니 테일러가 이번 경기에서 들어오는 울버햄튼 선수들의 거친 태클과 경합들을 모두 무시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손흥민에게 공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흥민은 기대대로 힘든 밀집 수비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드비륵과 연계를 통해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최근 세트피스 실적이 썩 좋지 않은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적인 장면은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5분 반더벤의 날카로운 패스가 박스 안에 메디슨에게 들어갔고 메디슨은 중앙의 쿨루셉스키를 향해 재차 패스를 연결했으나 또 다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계속해서 기회를 날려먹자 철퇴를 내린 것은 울버햄튼이었는데요. 41분 코너킥을 얻어낸 울버햄튼이 휘어져 들어가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주안 고메스는 이 크로스를 머리로 돌려놓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최근 토트넘이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은 바로 세트피스 문제였고 오늘도 많은 코너킥을 얻어냈으나 전혀 기회를 살리지 못한 토트넘에 비해 울버햄튼은 몇 없었던 세트피스 기회를 곧바로 골로 연결시킨 건데요. 안 그래도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던 토트넘이었기에 이 선제골은 치명적이었고 결국 자신들의 홈에서 1대0으로 전반전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토트넘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 딴판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 재개 1분도 채 안 되어 쿨루셉스키가 환상적인 드리블로 측면을 붕괴시키면서 동점골을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나 각이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뚫어버린 감각적인 슈팅이 정말 환상적이었고 이제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히려 토트넘의 기세는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는 토트넘이 공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번 후반전도 세트피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토트넘의 코너킥이 실패하며 세컨볼이 선수들 사이로 떨어졌고 여기서 울버햄튼이 볼을 탈취하며 카운터 어택을 제대로 성공시킨 것인데요. 네트의 크로스로 첫 번째 골의 주인공 고메스가 두 번째 골을 기록했고 힘겹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더니 다시 뒤처지게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결국 70분이 넘어가서도 토트넘이 골을 기록하지 못하자 베르너와 존슨 그리고 벤탄쿠르와 같은 공격적인 자원을 모두 교체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챙겨가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시즌 계속해서 꾸준히 토트넘의 세트피스 전술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그 성공률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든 골 장면이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선두권 진입을 다시 노리고 있던 토트넘이었기에 이번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도 아직 아시안컵 혹사의 여파가 몸에 남아있는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번 코리안 더비는 황희찬 선수가 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 위협적인 오프더볼로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또 다른 수훈자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 모두 골을 기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